김경수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자, 여당은 대단히 정치적 특검이라 하면서 비난하면서 김경수와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김경수가 뭐라고? 솔직히 말하면 김경수가 정치적으로 별 존재감이 있습니까? 대선 후보요? 웃기는 이야기죠. 그야말로 가방 못지라고 부르는 부분을 양대에서 노무현 때도 하고 문재인 때도 했습니다. 사실 가방 못지를 양대에 걸쳐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경수와 송인배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남 가방 들고 다니던 사람을 내 가방 들고 다니게 시키기 어려운데 노무현과 문재인의 공이 다 가방 못지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이 두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드루킹 사건에 다 걸렸어요. 근데 그 와중에 송인배는 의전 비서관에서 정무비서관으로 승진을 했고 특검이 지금 출범하는 와중에 김경수는 그 와중에 의원을 던지고 경남도지사가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자, 범죄 혐의가 있어서 그 사람들 때문에 특검을 하는데 경찰이나 검찰이 이를 밝혀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떳떳하게 배째라는 식으로 두 사람에게 자리를 올려주는 이 문정권의 태도나 김경수에게 공천을 주는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요, 이 사람들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지요. 도덕적 우월성과 한마디로 정당성의 강화는 이 마이웨이식 똥고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적어도 당신들보다 낫다라는 모범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그들이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이런 보수 정당들을 비판하면서 얼마나 많은 도덕 정의의 잣대를 갖다 댔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요, 운동권 출신들, 지금 한국의 좌파들의 정신세계에서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 정의에 대한 매우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겁니다. 정의는 결국 내 생각과 내 주장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정의의 절대적인 원칙은 없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법에 대한 최소한의 겸허한 태도조차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 김경수가 지금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 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불거진 때부터 가장 먼저 특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유감은 무슨 유감? 당신은 니한테 특검을 갖다가 특검이 영장을 청구 안 하면 그거는 잘한 것이고, 특검을 하라 해놓고 특검이 영장 청구하면 유감스럽다면 특검은 너의 죄를 사면시켜주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니? 하고 제가 묻고 싶어요. 나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젊은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요. 검찰에 2번 출두하면서 손을 흔들고 장미꽃 던지고 할 때 알아봤습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그 출두하는 사람들 표정을 보면 그래도 송인배가 좀 겸허하고 백은우는 싱글싱글 웃으면서 들어가요.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으로 사실상 민정수석급이라고 대외관계 조정은 백은우가 다 한다고 소문이 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유만만하게 웃으면서 그래, 너네 특검이 문 닫기 전에 내가 한번 와야 끝이 날 거니 내 몸소 참 휴일날 한번 출두해 줄게. 자, 그래서 8월 15일 잡았습니까? 끝나기 전에. 평일은 바빠서 못 나가요. 8월 15일 광복절이니까 그날은 그래도 내가 한번 나가는 걸 고려해 볼게요 하고 나가준 겁니까? 그러면서 특검이 원하는 모든 방법대로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특검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특검이 사태의 실체와 진실을 진짜 있는 그대로 밝혔다면 당신은 벌써 햇볕 못 보지. 너무나 당연한 기대조차 특검에는 무리였나 봅니다.
특검의 무리한 판단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도 법적 절차를 충실히 따를 겁니다. 안 따르면 어쩔 건데.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특검 김경수한테 상식이 있다면, 법적 지식이 있다면 드루킹 일당을 지금 저는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어떤 사람 6이라고도 하고 3차례에 걸쳐서 7명을 구속시켜 놨다면 그 지시 관계에 있다고 드루킹 일당에 구속된 7명이 주장하는 김경수는 지금 김경수가 혐의를 벗어날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실제로 김경수가 지시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정황들은 있습니다. 드루킹이 번복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김경수가 번복한 내용이 더 심각한 겁니다. 샌다이 총영사에 관한 말을 김경수는 특검에서 번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김경수가 지금 드루킹 일당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댓글 조작 등을 시키고 또 댓글 말고도 지금 범죄가 이 혐의를 적용했냐 안 했냐의 차이지만은 공직선거법을 적용 안 해서 유감인데요. 김경수가 지방선거나 어쨌든 남을 위해서든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도 했고 그걸 떠나서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2,700만 원의 쪼개기 후원금을 받고 경인선이라는 이름을 경공모에서 VIP 지시로 바꾸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왔고 그래서 경인선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경선을 전국 5개 지역입니까? 그 지역마다 다니면서 수백 명씩 끌고 하도록 했고 심지어 정책 보고서까지 내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 3가지를 했다 하면 댓글을 한 것은 그 댓글을 조작하기 위한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고 전화기가 200대 이상 나오고 심지어 댓글 조작할 기사를 찍어주고 또 이렇게 했다고 보고까지 하고 이런 정황들이 있으면 앞에 3가지를 보면 이 댓글은 그 중에서 제일 낮은 강도지요. 돈을 그다 주는 거나 정책 보고서를 만들어 주는 거나 또 사람을 오프라인에 수백 명을 데려가는 거는 엄청난 노력이 소요되는 거지만은 자동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갖추어 가지고 전화기 등으로 댓글 조작하는 것은 앞에 3개보다는 훨씬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드루킹 스스로가 1년 3개월, 1년 4개월 동안에 노가다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배신당했다고 했습니다. 자, 둘이 말이 누가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시인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둘이 말이 상충되는데 한쪽은 7명을 구속시키는데 처음 구속된 3명 외에 특검이 4명 더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특검은 당연히 김경수도 일단 집어넣어야 되죠. 여기서 누가 말을 맞추고 누가 증거를 인멸하고 누가 더 생짜로 부인을 합니까? 보통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범죄를 시인하고 내가 이거는 잘못했다. 나를 기소해라. 재판 받겠다. 이랬을 때 사람을 구속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김경수는 단순한 사실관계 드러난 부분에서 분명한 이야기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저렇게 부인하면 보통 구속을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김경수한테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부분에서 과연 특검이 김경수를 정말로 집어넣으려고 모든 내용들을 다 압축해서 김경수가 꼼짝 못하도록 영장을 청구했느냐? 저는 그것도 또 아니라고 봐요. 영장 청구 내용에 빠진 것도 보이고 허술해요. 선거법 위반은 혐의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그런데도 이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자, 어제 오후 9시 반에 영장이 청구되었고 김경수가 최근에 2차례 출두했고 그 중에 한 차례는 대지를 했지만은 소환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반복하고 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 자, 김경수는 모르고 나왔다가 특검에 와서 안 사실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김경수를 지금 밖에 풀어놓으면 그런 진실에 대해서 말맞추기를 하거나 또 다른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과거에 이
드루킹 측과 김경수 측이 부딪혔을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동원되고 이러면서 실제로 도 변호사를 만난 부분에서도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자, 어제 백은우가 이렇게 특검에 출두했습니다. 백은우는 드루킹 일당이 구속된 지 일주일쯤 지나가지고 벌써 너무 인사검증 때문에 만났다면서 도두영 변호사, 도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미 오사카 총영사를 뽑아놓고 그 다음에 드루킹 일행이 다 긴급 체포해서 구속영장이 떨어져서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슨 놈의 인사를 합니까? 도 변호사를 저들이 언제 알았다고요? 드루킹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드루킹하고 김경수 관계 때문에. 그런데 드루킹을 구속시켜 놔버린 상황에서 뭔 인사를 위해서 인사 검증을 하려고 만나요? 입 조심 안 하면 너 골로 갈 수 있다. 너네 일등 중에서 그래도 좀 가방끈 길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당신인데 당신 조심 안 하면 큰일 날 수 있다. 상식적으로는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어요? 그래서 만난 시간에 대해서도 2월부터 3월 말까지 한 5번쯤 반복됐고 만난 사유에 대해서도 이래저래 말이 바뀌었고 더 나아가서 이 만난 장소도 청와대 연풍 문 안에 있는 데입니까? 이 청와대에 출입할 때 이걸 끊지 않는 쪽에서 거기 뭐 CCTV도 없을 거고 만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더 웃기는 가관은 드루킹 일용이 구속된지를 백은우 비서관이 몰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어제 백은우가 이 출두를 했어요. 그래서 백은우는 사실상 피의자가 아니다 했는데 이것도 특검이 그렇게 백은우의 위치를 설정한 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실이 드루킹 일행 3명을 구속시키는 일에 긴급 체포해서 앞장을 서서 협박이 지속되고 뭔가를 폭로하려는데 그 폭로는 대선 당시에 문재인 캠프에 있었던 일들을 드루킹 일행이 폭로를 했을 경우에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경찰 풀어서 긴급 체포에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압수수색을 이런 것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뭘 해놨어요? 수많은 증거들을 놔놨죠. 그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드루킹 일행이 떠들지 못하도록 격리시키는 게 중요했지 이 사건을 수사해서 제대로 밝히려고 댓글 조작을 밝히려고 경찰이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의 드루킹 일당의 체포에 관련되는 핵심 부분은 그들을 떠들지 못하도록 핵심 3명을 차단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흔히 하는 일이 뭡니까? 검찰이나 경찰이나 국정원이나 이런 데다가 연락해서 정권에 대해서 위해가 되는 부분에 그렇게 이렇게 좀 움직여라고 지시하는 것이 흔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업무와 역할입니다. 이거 정치하는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정권에 유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을 동원시켜가 작업을 시키는 일에 핵심적인 부분을 어디서 해요? 민정수석실에서 하고 민정비서관이 지휘하는데 조국 수석은 겉으로 스피커지 솔직히 권력기관들을 움직이는 일에는 안 났을 거예요. 저 사람 스타일이 이런 일에는 손 안 담글라 할 거라고. 그러니까 백은우가 이런 일들을 다 하고 있다. 전직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정치 생리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은우가 이런 드루킹 일당을 폭로를 막기 위해서 폭로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격리하는 부분을 지시했다고 보고 특검은 백은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백은우가 피의자지요. 그런데 특검부터도 백은우가 피의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사 의혹에 대해서만 진술을 청취했다고 하면 이 특검이요. 이미 이거는 싹수가 노란 특검이라는 거예요. 뭔 이딴 특검이 다 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딴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치 특검이라고 하고 김경수를 지키겠다고 엄살을 떨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 더럽습니다. 모르고 사는 게 낫지. 좀 뭐 보이고 하면 더러워서 이 세상 꼬라지를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자, 8시간 만에 마무리됐는데 한 4시간 조사받고 너무 일찍 나가면 곤란하니까 밥 한 끼 드시고 또 이 자기가 이 진술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는데 한 2시간 반 해서
시간 8시간 채웠다라는 의미가 드는 조사였습니다. 자, 발표로는 조사에 6시간이 걸리고 2시간 동안 체크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주로 조사한 내용이 도 변호사를 청와대 앞에서 직접 만나게 된 경위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루킹이 댓글 여론 조작을 한 대가로 인사청탁을 했고, 거기에 사정기관의 총괄 역할을 하는 민정비서관이 그 인사청탁을 한 인물을 만나서 면담을 진행했다. 그래서 뭐 면접을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에 따르면 3월 21일 오전 10시쯤 도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드루킹이 9시에 3월 21일 9시에 체포됐으니까 드루킹을 잡아놓고 1시간 만에 도 변호사한테 전화한 거예요. 이것도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저놈들 잡아서 입을 막았으니 이번에 잡아넣지 않은 밖에 있는 스피커 중에서 제일 시끄러운 사람에 대해서 오늘 바로 약속을 잡아가지고 그도 일주일쯤 뒤에 보자 해놓고 일단 말을 밖으로 떠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다음에 한 일주일쯤 있다가 만난 거겠죠. 그래서 이 백은우가 김경수로부터 드루킹 일행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라는 말은 이미 들은 상태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협박 문제에 대한 해결은 누가 하느냐? 청와대에서 그걸 해결할 때는 민정비서관실밖에 없어요. 그래서 협박 해결을 위해서 드루킹 일당 3명을 경찰시켜서 집어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아직 못 집어넣은 사람, 집어넣기에는 좀 부담되지요. 나이나 경력이나 사회적 지위로 봐서 큰 로펌의 유명 변호사. 그러면 이 사람은 만만하게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들 거, 드루킹 정도는 정치판에서 좀 놀아본 사람이면 견적을 딱 내지요. 드루킹은 지가 도사 흉내, 두목 흉내를 내고 킹님이라고 불리지만은 사실 정치 좀 해본 사람들은 아유 저놈 저 정도야. 우리가 뭐 알아서 겁 좀 주고 정리하면 끝나. 근데 지금 그들은 항상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평가하니까 그 중에서 사회적 지위가 남다른 사람이 변호사가 몇 명 있는데 나머지는 잔챙이 변호사예요. 근데 사회적 지위가 남다른 사람이 도 변호사예요. 근데 이 변호사도 집어넣어 버린다면 이거는 법률 등을 너무 잘 알고 또 이 사람을 직접 댓글 조작을 하지 않았다면 집어넣을 명분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 변호사를 이렇게 백은우가 만나서 일단 겁을 좀 주면서 입을 다물게 하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드루킹은 김경수 보좌관한테도 500만 원을 주면서 오사카 총영사를 임명 좀 해주고 거기에 관련되는 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한테 좀 전달해달라고 김경수의 한 보좌관한테 이야기도 했지요. 그러면서 집요하게 협박도 하고 얼르기도 하면서 이 부분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정기관 총괄책인 백원우가 이제 드루킹을 집어넣어 놓고 도 변호사를 만나러 와서 자,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긴급 체포되고 또 72시간 안에 영장이 청구되고 또 3월 25일인가 영장이 발부됐죠. 영장 발부까지 신속하게 끝났습니다. 왜 도 변호사를 일주일 뒤라 했는가 하면 우리의 힘을 보여줄 거니까. 그 일주일쯤 뒤에 만나면 도 변호사가 기가 팍 죽어서 오랑지를 내리고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백 비서관과 도 변호사가 만난 데 대해 청와대는 이리저리 말을 얼버무리다가 최종적으로는 인사검증 차원이었다고 하는데 추천된 인물에 대한 검증은 민정비서관의 통상적인 업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오사카 총영사를 거론했고 센다이는 안 하겠다 했는데 오사카 총영사는 이미 한겨레 출신이 하나 갔고 그런 상황에서 끝난 자리를 가지고 무슨 검증을 한다고 도 변호사를 만났느냐. 또 이 건을 제일 먼저 요구했던
김동은 드루킹 1이 구속돼 버렸는데 이 사람들이 비리가 있다고 구속시켜놓고 비리 있는 사람들이 추천한 사람을 뭘라고 만나요? 권력이 할 이야기가 그래 할 일이 그래 없습니까? 하이 그거 사기꾼들이야. 정치 브로커들이야.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치워. 이렇게 되지요. 통상적으로는. 자,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이 이 사안을 넘겨받고 난 뒤에 가장 열중했던 초창기 30일 동안의 일이 뭡니까? 지금 기억을 다시 돌려보십시오. 6월 한 27, 8일부터 이 수사를 시작해서 7월 중순 말까지 특검이 가장 열중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도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서 고등학교 동창인 경기고등학교 노회찬에게 돈을 만들어 줬다. 그러고는 이것이 나중에 수사가 들어가니까 다른 돈을 이렇게 빌려다가 사진을 찍어가 우리가 돈을 그다지만은 주지는 않았다. 이렇게 증거 조작을 했다고 도 변호사를 집어넣으려고 특검이 영장을 2번이나 도 변호사한테 쳤지요. 자, 그러면서 노회찬은 이 정권의 도우미 역할을 단단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출범 이후부터 그냥 하루아침에 가차없이 버리는 카드로 전락을 해서 특검이 미국 갔다 온 노회찬을 이제 와라. 너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4,600에서 5천만 원 사이를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되면 노회찬은 구속을 피할 수 없게 됐어요. 안 받았다고 거짓말을 해왔고. 자, 그런데 도 변호사의 영장은 2번이나 기각이 됐어요. 법원에서. 특검이 곤란했겠지요. 만약에 법원이 도 변호사의 영장을 기각 안 했으면 도 변호사도 구속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특검은 지금 이 정권이 제일 껄끄러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도 변호사를 구속시키고 도 변호사가 노회찬 의원한테 돈을 만들어 줬다는 걸 강조해버려야 김경수나 백원우 부부는 뒤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노회찬 구속되고 도 변호사 구속되는 게 특검의 초창기 한 달 이상의 목표였다가 노회찬 자살로 특검이 코너로 몰리게 되면서 김경수로 다시 하살이 돌아갔죠. 그러면 지금 도 변호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백운우가 저렇게 구속시켜 놓고 긴급체포 이후 일주일 만에 만나서 무마하고 이번에도 특검에 제일 먼저 도 변호사를 구속시키고 도 변호사를 구속시키려면 노회찬을 엮어야 되는 문제가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자, 자신들의 제2중대인데 노회찬 그걸 구속까지 시키면서 이 일을 덮으려고 했다라는 것은 정권이 이 문제에서 얼마나 깊숙이 관여했는가 하는 부분에서 그 내막을 잘 알고 있는 도 변호사도 입을 막고 구속시켜서 겁을 좀 줘버리고 그러는 데 필요하다면 이 정권의 우군인 헬퍼인 노회찬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영장 기각이 돼버리고 도 변호사에 대해 노회찬 의원이 자살을 해버리면서 지금 정권과 특검 사이에 말할 수 없는 서로 간의 이신점심, 텔레파시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특검도 우리가 좀 살아야 되겠다 해서 김경수 문제로 근접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는 특검이 김경수의 죄를 줄여서 영장을 청구를 하고 백운우를 형식적으로 불렀지만은 법원이 그래도 양심이 있다면 구속을 시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특검에 돌아가는 행태를 보면 과연 구속을 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영장을 청구했냐. 보통 영장 청구는요. 작정을 하고 청구해야 영장이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영장을 기각시키려고 영장 청구하는 쪽에서 작심을 하고 일부러 영장 내용을 어설프게 기재해서 청구하면 판사가 금방 알아차리고 이거는 나한테 아무런 책임이 안 들어오고 영장에 하자가 있으니까 그래 정치적인 사건이다 이거 그러면 나는 나중에 영장에 하자가 있었다고
핑계를 대면 되니까 아무 부담 없이 기각시켜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이 돈을 먹었어. 아니면 돈을 줬어. 근데 이 사람은 정권과 핵심적으로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완전히 검찰이 구속시켜버리면 조사는 안 할 수 없어. 야당이나 언론들이 보고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을 완전히 구속시켜버리면 이 사람이 죽게 되면 모든 걸 폭로해버려요. 그러면 이걸 좀 봐줘야 되겠는데 영장 청구도 안 하고 봐줄 수는 없고 이때 이제 기술적인 수가 들어가는 게 뭔가 하면 영장을 어설프게 작성을 해서 이제 판사가 아무 부담 없이 기각시켜버리는 수라는 거죠. 내가 이번에 백운우 조사하는 꼬라지를 보고 아, 이건 판이 다 짜여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특검이 지금 뭐 김경수 영장 청구했다. 이건 법원에 양심만 남아 있을 뿐이에요. 크게 기대는 안 합니다.